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만성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변비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과식당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성 변비는 단순히 배변이 어려운 상태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이러한 변비의 기준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롬포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만성 변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변할 때 너무 힘이 든다거나, 아니면 변이 딱딱하거나 덩어리져 있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는다거나, 항문이나 직장이 막혀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을 본다든가, 손으로 변을 빼내거나 배변을 위해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전체 배변의 4분의 2 이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변비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크게 1차성 변비와 2차성 변비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성, 즉 기능성 변비라는 것은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정상 통과형 변비라고 해서 장의 운동은 정상적이지만 배변 습관이나 식이,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서행성 변비라고 하여 장의 운동이 느려져서 변이 장을 천천히 통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대장의 근육이나 신경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반저 기능장애라고 해서 골반저 근육의 문제로 배변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직장이나 항문 괄약근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차성 변비가 있는데요. 2차성 변비의 경우 다른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 항우울제, 철분제제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질환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경질환, 대장암 등이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기타 원인으로 탈수, 임신, 식이 변화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변비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변비 치료의 첫걸음으로 우선은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변의 부피를 늘려서 배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하루에 20에서 35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도 하루에 1.5에서 2리터가량의 수분을 섭취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약물 치료의 기본은 부피 형성 완화제라고 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부피 형성 완화제는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하여 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서 배변을 촉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투성 완화제는 장내의 수분을 유지시켜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물로 빠르고 그리고 부드러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극성 완화제라고 하는 약물은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 시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운동 촉진제도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서행성 변비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한 상황에서 변비 치료가 더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노인, 임산부, 그리고 이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각각에 맞춘 변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변비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활동량 감소와 다약제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는 안전한 약물 사용이 중요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의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와 자궁의 압박으로 인하여 변비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고려해서 식이섬유, 삼투성 완화제 같은 부드러운 치료 방법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신기능 저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약물을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PEG 기반의 삼투성 완화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경우 PEG 기반한 삼투성 완화제를 사용합니다.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만성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성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